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한 사건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전혀 다른 생존 전력을 가진 두 프로젝트, 바로 파이의 체력과 인터링크의 추진력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논란은요, 바로 이 날카로운 한 문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정말 거대한 커뮤니티의 믿음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논란이 된 금액, 이게 약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3억 원이 채 안 돼요. 솔직히 시장 전체를 흔들기에는 정말 작은 액수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파장이 컸을까요? 그건 바로 얼마나가 아니라 누가 팔았느냐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무려 6년을 버텨온 프로젝트의 심장부, 바로 그 코어 팀이 직접 팔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의 신뢰가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파이 네트워크를 체력형 프로젝트라는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존, 그리고 침묵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아니, 왜 고작 그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큰 신뢰의 위기를 감수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파이의 속사정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그럴듯한 가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이는 뚜렷한 수익 모델도 없이 6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서버 비용, 개발자 인건비, 인프라 유지비, 이거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렇다고 외부 투자다, 그러니까 VC들한테 손 벌려서 통제권을 넘겨주긴 싫었을 거고요. 그럼 선택지가 뭐가 남았을까요? 결국 이 거대한 엔진을 계속 돌리려면 가지고 있던 자산 일부를 현금화하는 수밖에 없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불타는 집을 지키려고 내 가구를 팔아서 소방호스를 사는 것과 같은 정말 생존을 위한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지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번 사태가 남긴 진짜 상처는 팔려나간 토큰의 액수가 아니었어요. 바로 설명이 없었다는 것. 커뮤니티는 왜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라는 질문에 더 크게 흔들렸던 겁니다. 파이의 대응 방식은 뭐랄까, 양날의 검 같았어요. 이런 논란 속에서도 프로토콜 2-3 테스트 같은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서 우리는 행동으로, 코드로 보여준다는 태도를 고수한 거죠. 물론 개발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커뮤니티의 불안감을 눈덩이처럼 키웠어요. 기술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소통의 부재는 더 큰 구멍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가진 프로젝트, 바로 추진력을 앞세운 인터링크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질문에 답하는 곳이죠. 인터링크는 파이의 그 장기적인 비전과는 정반대로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미래의 거대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쓸모에 집중하는 거죠. 인터링크의 접근법은 이 5가지의 아주 현실적인 약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미래에 될 겁니다가 아니라 지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막힘없는 국제결제,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수료, 그리고 현금처럼 빠른 속도. 사용자들이 지금 당장 피부로 느끼고 싶어하는 바로 그 가치에 집중하는 겁니다. 인터링크의 가장 큰 힘은 아마 이걸 겁니다. 처음 써본 사람이 되네? 라고 말하게 만드는 그 직관적이고 성공적인 첫 경험. 요즘 같은 약세장에서 사람들을 붙잡아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 체감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프로젝트를 한번 제대로 맞붙여보죠. 체력이냐, 추진력이냐, 이 2가지 전략의 차이가 뭔지 명확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로 거의 모든 게 설명됩니다. 보세요. 파이는 엄청난 커뮤니티와 웬만한 위기에는 끄떡없는 회복력을 가진 마라톤 선수 같아요. 아주 긴 호흡으로 인프라를 만들면서 결국 누가 더 멀리 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반면에 인터링크는 즉각적인 쓸모와 경험을 무기로 한 단거리 스프린터입니다. 오늘의 거래에 집중하면서 지금 당장 누가 앞서 있는가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죠. 결국 이 문장의 핵심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 사용자들의 마음에 더 와닿는 건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 문서가 아니라 그냥 딱 한 번의 성공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터링크의 추진력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분석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뭘 해야 할지 이론을 행동으로 옮겨볼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파이 네트워크 사용자라면 이 루틴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두려움이 아니라 팩트에 집중하는 겁니다.
공식 업데이트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꼭 소액으로 먼저 테스트해보세요.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인터링크 사용자라면 이 루틴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매일 사용자 경험을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ITX 지갑에서 거래 보낼 때 시간도 직접 재보고요. OTC 거래를 할 땐 항상 소액으로 먼저 테스트하고 기록을 남겨서 안전하게 접근하세요. 혹시 개발자시라면 SDK를 직접 만져보는 게 이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파악하는 가장 빠른 길일 겁니다. 오늘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파이의 체력은 거친 시장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는 닷과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링크의 추진력은 멈춰있는 엔진을 다시 뛰게 만드는 점화 플러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 이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장기적인 신뢰와 단기적인 효용,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진짜 기회가 생기거든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 닷과 점화 플러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고민이 여러분의 시간을 진짜 자산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